전문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벌써 5일째 하락장이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0포인트가 빠졌죠. 오늘 LG엔솔 청약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지가 하나의 주목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 색별한 캔들로 갈 수 있는 목요일 차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사실 어느 정도 보합세 정도만 유지해줘도 내일 기술적 반등으로서 새별한 캔들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하필 제가 방송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미국 증시가 괜찮았는데 지금 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아시아 증시 모두를 이제 앞으로 하락장의 초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2800선의 이탈이 만약이라도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럼 말씀드렸던 대로 지수의 10% 하락,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들의 10%에서 15% 정도 하락은 좀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내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쌍바닥을 잘 버텨주는 캔들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별형 캔들의 전형적인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새별형 캔들이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내일의 증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이 목요일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강한 장대 양봉을 그려준다면 새별형 캔들로 기술적 반등으로 금요일까지도 강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내일도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2840선 오늘의 종가가 깨지게 된다면 또 전저점이 2822죠. 작년의 전저점인데 그것이 깨지게 된다면 2760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들이 모두 10% 이상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현금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도 일부는 한 500만 원 정도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현금을 한 3천만 원 정도 현재 늘린 상태고, 어쨌든 뭐 현재로서는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 증시라든지 이렇게 선행 지표들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새별한 캔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뭐 제 주식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게 새별형 캔들, 아래에서 한번 도형을 그려주고 올라가는 모습, 반대로 석별형, 지는 해죠, 지는 해. 올라갔다가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이런 차트를 보이면 보통 새별형 캔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물론 그 기준점은 있어요. 전날에 한 반 이상은 반 이상의 돌파를 하는 장대 연봉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반대로 석병형 캔들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의 시작이다라는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뭐 주식의 차트에 대해서 저는 많은 강의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어쨌든 2시간 정도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수준으로 지지와 저항, 매물대 정도만 이해하고 이런 가장 기초적인 뭐 샛별형, 석별형 정도만 이해를 해도 충분히 시장에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쨌든 추세 전환이 아닌 기술적 반등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제가 반등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는 5거래일 동안 하락을 했고 120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가 매수세로 2800선 근처에서는 기관 매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장중에는 좀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일시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승을 하게 되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종목들은 테마주는 말씀드린 대로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이 개선되는 것들, 2022년 업황이 나아가는 것들 중에서 주도주 섹터, 뭐 현재 애플카 섹터도 있고 자율주행 섹터도 있고 그나마 시장에서 좀 주목하는 섹터들이 있죠. 물론 그런 것들도 최근에는 큰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정배열을 유지하는 것들 중에서 실적이 좀 개선되는 리포트가 나오는 것들은 충분히 단타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종목으로 뭐 4% 정도 이상 수익을 내는 그런 것들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2022년 1월 20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2시 59분입니다. 오랜만에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픽 종목 결과 보면은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으로 제가 특별하게 픽 종목을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을 좀 해석하고 현재 그냥 어떤 시장에서
이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좀 강했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특징을 찾는 그런 것들을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장에서는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거나 또는 인버스에 투자를 하거나 또는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고요. 어줍잖게 본인의 실력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 들어갔다간 오히려 장초에만 굉장히 강했다가 급락하는 모습, 오늘도 그런 모습이 보였죠. 나라 MMD에서. 나라 MMD가 장중에 10%까지 급등을 했다가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없는 분들은 괜히 싸다고 잘못 들어갔다간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LG에너지 솔루션 다음 주에 상장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재료 소멸이 예상되고 있지만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목금 하루 중에 어제 방송에서 제가 목요일이나 금요일 하루는 뭐 이렇게 좀 반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청약 전에는 반등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나라 MMD의 반등이 좀 있었죠. 그래서 장중에 이렇게 10%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고 지금도 시혜가는 거의 4% 정도 되기 때문에 내일은 시초가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게 최고가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테마주 같은 경우도 장이 최소한 횡보장 정도는 돼야지 테마주가 어느 정도 뭐 2연상을 가든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실현 매물이 나온다는 것들. 나라 MMD 같은 경우도 현재 차트 자체는 이제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인데 만약에 오늘 내일이죠. 목요일 좀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는 좀 정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장이 약해서 좀 아쉽고요.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는 대장주로 생각을 하고 저도 큰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아쉬운 게 이제 단기 과열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래일제 단일가 종목. 그래서 오늘도 장초에 조금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빠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단일가 거래가 되게 되면 대부분은 좀 하락하는 패턴이 많죠. 왜냐하면 개미들을 꼬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불리한 위치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또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단기 과열 종목이라서 내일마저도 아무래도 나라 MMD가 급등을 하게 돼도 소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 중에서는 그나마 대보 마그네틱이 조금 차트상으로는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게 좀 더 낫겠다. 하지만 뭐 테마가 소멸되게 되면은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종목들은 모두 다 하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테마주를 매매할 때는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그 테러 공격으로 인해서 오늘도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 유가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그런 그 태양열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등을 했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적 개선주고요. 실적 개선주고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에너지 관련된 테마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최근에 좀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은 뭐 PER이나 PBR은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들 이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죠. 최근에 급등을 하고 이렇게 한번 눌려주는 모습. 하지만 어느 정도 눌림목 자리는 있기 때문에 상승은 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 이슈가 뭐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죠. 그것도 한 이번 주 내내 이번 주 정도에서 정리가 돼야 될 종목들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럴 바에는 PCB 쪽이 낫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아비코 잔지가 어저께 급등한 이후에도 또 오늘도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코리안 서킷도 장중한 때 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PCB 기판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런 여파를 좀 받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어저께 심택 아비코전자, 뭐 코리안 서킷, 대덕전자, 해성 DS 모두 다 우상향 차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쉬운 점은 최근에 심택이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로 지금 좀 흐르고 있어요. 또 공매도 물량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어쨌든 20선을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덕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당연히 좋은 종목이고 이렇게 좀 빠질 때 큰 폭으로 하락할 때마다 매수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현재는 20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만약에 뭐 2거래일 이상 20선을 좀 이탈하게 된다면 저라면은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할 것 같고 다시 20선을 돌파할 때를 기다렸다가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간 조정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현재 시장에서는 그래도 실적주 중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거는 PCB 파트가 역시나 강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오지표 빠르게 보면 오늘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5,805명 그것 때문에 뭐 진단키트 관련된 주 오랜만에 좀 반등을 했는데 뭐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물리신 분들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확진자도 코로나 라이브 현재 시간 5,671명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지금 4일, 5일 거래, 5거래일 연속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
장중에 잠깐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 그래서 사실 장중에 반등하는 것을 보고서 '아 오늘은 좀 낮겠네. 지금 4일 동안 빠졌으니까 오늘 오르겠지.'라고 들어가면 또 이렇게 큰 손실을 맛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는 아예 매매를 안 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제가 지금 이렇게 촬영할 때까지만 해도 0.35% 상승, 나스닥도 되게 좋은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좀 전에 확인했었는데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잠깐 체크하고 갈게요. 보시면은 모더나도 지금 음봉 전환이 됐고, JP모간 최근에 굉장히 약한 모습이죠. 골드만삭스도 많이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철강주 모두 하락을 하고 있고, 소비재도 약하고요. 여기도 아까는 양봉이었었는데 다 음봉 전환이 됐고, 아무래도 FMC 회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좀 두려움 때문이겠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도 장중에 한 3%대 강한 모습이었는데 1%대로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 같은 이런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아까 2%대 상승이었는데 모두 음봉으로 전환되는 모습,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큰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루시드 그룹 정도가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5.7%. 이 루시드 그룹 관련된 주들은 좀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에코캡이라든지 이런 곳들. 그리고 항공우주도 약세. 모두가 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아쉽네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73% 상승이었었는데 지금은 현재 음봉으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 그렇게 되면 좀 더 아쉬운 상황이 되네요. 국채금리는 0.96%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0.13%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1년에서 거의 최고가를 달성을 하고 있다.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제한적인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포지수 마이너스 2.28%. 그다음에 유가 여전히 오르고 있죠. 그래서 뭐 아까 중앙에너비스라든지 이런 유가 관련된 주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급등할 수 있는 모습은 있겠지만 여전히 그래도 주도주 테마주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약한 흐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여전히 약한 모습이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주요 뉴스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가장 큰 뉴스는 당연히 이거였겠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다 이제 어렸을 때 스타크래프트 많이 하셨죠. 스타크래프트를 가지고 있는 블레자드를 이렇게 M&A를 해서 인수한 것들 거의 세기의 인수라고 풀릴 정도로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고서 인수를 했는데 당연히 MS가 이제 메타버스를 그 먹거리로 삼았고 그 중에서 메타버스는 당연히 게임주라고 제가 뭐 9월 달부터 내내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 게임 산업과 메타버스, NFT는 이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로 어쨌든 좀 확장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윈도우즈로는 더 이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신산업에 좀 많은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블레자드는 스타크래프트를 비롯해서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콜 오브 듀티, 오버워치, 캔디 크러쉬 같은 엄청난 그 게임들을 출시했던 세계적인 게임 회사고 그래서 어쨌든 세계 규모, 최대 규모의 빅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 MS가 엑스박스까지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모바일, PC, 콘솔, 클라우드까지 그런 모든 게임 사업을 그 권장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상태에 왔다. 그래서 뭐 관련된 주들도 올라가기도 했고요. 뭐 선호경이라든지 이런 테마주들도 급등을 했고 오랜만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컴투스 홀딩스, 네오이즈 홀딩스, YJ 게임즈 같은 게임주들이 오랜만에 좀 반등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위메이드 맥스, 뭐 네오이즈 못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 역배열 차트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반등까지는 시간이 기간 조정이 훨씬 더 오래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관련된 정책들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양 후보가 모두 이 가상화폐 관련된 거래소에 방문을 해서 관련된 정책을 내보내면서 이 관련된 주들도 상승을 했는데 사실은 횡보장만 됐어도 하락장만 아니었어도 이 정도 재료로는 상한가 종목도 한두 종목 나올 만한 재료였는데 상당히 약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가 이제 부동산 코인으로 전 국민에게 사업기회를 주겠다. 두나무 본사에 가서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 뭐 1호 NFT를 발행하겠다라는 내용을 했는데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부동산 개발 이익을 가상자산으로 발행해서 수익을 공유하는 구상을 검토 중 뭐 이런 내용. 근데 딱 이거를 말씀드리면은 떠오르는 종목이 하나 있어야 돼요. MBT죠, MBT. 제가 3번 정도 설명을 했었던 세컨드 서울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그거와 추가해서 DYD라는 종목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틀 전에 NFT 기반 메타버스 부동산을 본격화하겠다. 딱 재료가 맞는 재료죠. 그러니까 물론 하락장이기 때문에 약한 흐름이었긴 하지만 내일은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보시면은 메타버스 부동산 사업을 시작한다는
새로운 내용, 플랫폼 서비스 기업인 IDND를 인수를 마무리했다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자체는 지금 최근에 좀 반등을 해서 상승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MBT 세컨드 서울로 원래 조금 그 가상 NFT 부동산 관련해서는 가장 대장주였었던 종목인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한 11% 정도 상승. 하지만 1월 4일에 대비해서 벌써 엄청나게 하락을 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 매물대들을 다 소화하기가 쉽진 않을 거다. 지금 보면 28,000원대 매물대가 엄청나게 크게 있죠. 40% 가까이. 그래서 여기는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추가적인 상승을 하더라도 거기까지가 이제 한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NGL손 뭐 다들 알다시피 뭐 다들 하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원래 청약을 잘 안 해서 저는 오늘도 그냥 안 했는데, 어쨌든 오히려 그거보단 다음 주 상장하는 날 좀 따상을 해서 좀 그런 식으로 좀 단기 급등하는 것들에 대한 매매를 좀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114조 원, 440만 명이 몰렸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증시가 더더욱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빠질 수밖에 없었죠. 모든 자금들이 다 여기에 관심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정리를 해보면 대신증권이 1.75주, 하이투자증권 1.68주, 이런 식으로 미래에셋증권은 못 받는 분들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종목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끝물이고요. 뭐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나인테크, 나란, NMD, 알로코 모두 급등을 해서 그래도 20% 이상 수익을 다 냈었고, 어쨌든 저도 지금 세 종목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뭐 따로 이렇게 종가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테마주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장이기 때문에 웬만한 실력 가지고는 수익을 내기 힘든 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럴 때는 좀 투자를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나라 MMD 같은 경우는 시외가 지금 4%, 나인테크도 3%이기 때문에 장초에는 최소한 뭐 갭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은 높겠죠. 하지만 그러고 나서도 조금 상승하고서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이제 사실 이렇게 약세장, 1월 달이 사실 약세장이었잖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1월 내내 지금 하락을 하는 추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오늘도 3%대 상승을 했고요. 한 달 동안 30% 상승하는 굉장히 실적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다양한 이슈들을 그동안 뭐 2017년, 18년, 19년 큰 성장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 그 진가를 좀 면모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수년간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을 하면서 진정한 슈퍼어닝을 보였다. 그래서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급증을 했죠. 그래서 14조 2,800억 원, 영업이익도 220%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액은 14조 4천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1조 3,581억 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 보면은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재료가 붙었잖아요. 애플과 핵심주 재료가 붙으면서 목표 주가도 최근에 상향 조정이 됐고, 그래서 하여튼간 이런 종목들, 물론 저는 대형주기 때문에 어쨌든 뭐 중장기 보유하고 있는 그런 파트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재료가 나오고 같이 실적도 함께 성장하는 종목들이 가장 좋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적 플러스 테마가 붙은 게 최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찾는 게 우리가 사실 주식 공부하는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관련된 뭐 자율주행주들 중에서는 당연히 뭐 인포뱅크, 집센미디어, 텔레십스, KC, 뭐 오비고 이런 쪽은 테마성이 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랫단에 있는 것들, 제가 뭐 여러 번 설명드렸던 현대오토에버도 벌써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한 30%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14만 원을 지금 돌파를 했고, 그다음 DY나 뭐 DT, 알모토, 오티브 같은 곳들, 이 이제 전장 관련된 곳들이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과 같은 경우 DY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죠. 9.17% 상승을 했고, 실적도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 뭐 PBR, PER 다 괜찮기 때문에 괜찮게 뭐 이럴 때 좀 눌러줄 때마다 들어가면은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또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함께 실적 플러스 테마까지 연결된 상태고요. 오늘자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4 핵심 기술인 현대차와 독점적으로 공동 개발하고 있다. 어떤 걸 개발하고 있냐면 보면 오염물질을 즉각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센서 클리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율주행 차의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리비안의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리비안 주가가 지금 상당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는 그 관련된 또 수급까지도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연간 매출액이 1조 859억 원, 영업이익이 662억 원, 상당히 괜찮고 영업이익 중과율도 YOY가 37.9%, 매출액은 22.7%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센서 클리닝 시스템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의 기준이고,
보시면 시가총액이 2,037억 원인데 보시면 매출액이 약 7,800원이죠. 그때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고요. 부채 비율, 유보율 모두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체크하고 있고, 리비안이 이렇게 아까 좀 눌러줬었는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다시 5%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수급이 종가까지 좀 이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DI도 뭐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캡도 마찬가지고요. 리비안 관련된 주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FMC 지금 메가톤 긴축 이런 이슈들 때문에 어쨌든 미국 증시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사실 뭐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상당히 진짜 하락장의 초입으로 갈 수도 있는, 뭐 전체적인 지수의 20-30% 조정까지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어쨌든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종목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다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이겨내야 당연히 뭐 주식 투자를 오래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주요 뉴스 좀 살펴보면은 오미크론이 지금 급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약바이오들이 반등을 좀 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물론 오미크론이 내일 우세종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굉장히 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대선 관련된 주들, 이제 대선이 이제 50일도 안 남았죠. 그래서 오늘 코인 민심에 대해서 NFT나 게임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그나마 뭐 저희 주식 토론방에는 그 게임주나 NFT 관련된 종목 들고 있는 분들 아직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어쨌든 좀 반등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단기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긴 조정을 겪고 큰 이슈가 발생을 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행정수도 관련된 주들, 뭐 테마주들 하시는 분들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권화 리포트줄 중에서는 한미반도체 좀 괜찮게 나온 게 있어서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시가총액은 1조 7,608억 원이고 매출액도 3천억 원대, 이제 뭐 어쨌든 증가하고 있다는 게 뭐 인상적이고, 영업이익률도 31%, 괜찮은 실적주죠. 이런 게 뭐 보통 실적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4분기 매출액이 QOQ가 10.8%, 영업이익도 QOQ가 15.4%, 분기 매출이 괜찮다. 그리고 구조적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파운드리 업황의 수혜주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될 거는 당연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야지 같이 올라가는 것들이지, 뭐 개별적인 상승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섹터 전체가 강해야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지속성 있게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가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증시 분석 빠르게 살펴보면은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 관련된 테마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좀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요. 내일 장초에는 물론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좀 소르멸할 재료다. 왜냐하면 세력들이 오랜 기간 동안 좀 매집한 종목들이 그 지속성이 있는데, 그때 제가 뭐 요소수 사례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갑자기 발생한 재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재료인데 갑자기 발생한 거잖아요. 요소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막 급조하게 된 테마주들은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한 대선주라든지 뭐 애플카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 흐름이. 로봇 관련된 주가 12월 내내 100% 이상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미 3월 달에 큰 시세를 한번 줬었기 때문에 그때 매집되었던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슈가 발생하면서 급등을 하게 된 거고, 마찬가지로 그런 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올해 1월, 2월에 급등을 했었다가 거의 한 반토막으로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메타버스 관련된 MS가 뭐 그 사명을 페이스북이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글로벌 추세로 인해서 또 급등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과거에 큰 끼를 보여줬던 것들이 다시 급등을 하는 거지, 갑자기 무슨 뭐 이렇게 테마주가 급등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YJM 게임즈 같은 경우는 그나마 게임주들 중에서는 최근까지도 좀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나머지 뭐 엠코, JMI, 뭐 손오공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컨드 서울하는 MBT 대선 정책 관련해서 보시면 되고, 프로텍도 이제 반도체 수공정 관련해서 새로운 종목으로 올라와서 한번 추가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켓 권리 관련된 주도 한두 개씩 올라오는데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광페인트, 그리고 해성 TPC도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지금 그냥 어쨌든 로봇 관련된 주도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시장 흐름이 약세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두 종목 정도만 개별 상승이고, 오늘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해성 TPC 정도만 상승을 했지 다른 종목들 다 약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 중에서는 크게 뭐 단타로 들어가기도 좀 적합하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DY가 자율주행 플러스 실적주로 인해서 한 9%대 상승했고, 이스트 소프트 뭐 대선 정책 관련해서 이스트 게임즈가 코빅과 MOU 맺은 것 이런 재료로 9%대 상승, 임플란트 정책 때문에 덴티스가 8.6% 상승했고요. 나머지는 뭐 비트나인, 그다음에 트윈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인공지능 검사 시스템. 그런데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7% 정도 반등한 거 가지고는 그동안에 지금 한 5거래일 동안 30%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 위치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신규 상장 주기도 하고 실적보다는 좀 더 테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항상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노뎁까지도 MS 블리자드 관련된 종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금액 3위 종목들 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모다이노 칩도 제가 지난주 거래한 거, 아니 지난주 맞죠? 지난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제가 한 10%, 15%인가 제가 급등해서 그때 이제 수익 실현한 거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뭐 그 이후로는 저도 당연히 뭐 소니카 이슈죠, 소니카. 그래서 소니 관련된 종목들인데 어쨌든 그 이후에는 저는 이제 매매는 안 하고 한 번 저는 이제 이렇게 수익 실현한 종목들 중에서 시세 흐름이 약해진 거는 당연히 아예 그냥 뭐 보지도 않기 때문에 오늘 좀 급등을 했었지만 뭐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또 LG노텍 오늘 3.7% 상승을 했고, 중앙에너비스 16.12% 상승. 거래량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YJM 게임즈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요. 외국인 순매수 종목 중에서는 하나금융지주,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역시나 금리 인상 수혜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대우건설, 뭐 아무래도 지금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이런 악재들이 발생하게 되면 수혜를 반대로 좀 입는 기업들은 또 있겠죠. 그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여전히 하락장이기 때문에 강한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기관 순매수 보면 대부분 다 인버스죠. 그래서 제가 인버스에 대한 얘기도 지금 4거래일 연속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하신 분들이나 하는 거니까 그냥 어쨌든 계속 상기는 시켜드리겠습니다. 기관은 계속 인버스를 사고 있다. 그만큼 지수가 계속 하락할 거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종목 중에서는 데이플러스, 제가 최근에 한 2주 전에도 이제 관련돼서 정리해드렸었던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주인데, 뭐 그러고 나서도 지금 지수가 약한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전기차 출력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에도 조정을 받았고 다시 상승하기에도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씩 뭐 급등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4%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내일 상승세로 돌아간다면은 뭐 좋은 패턴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일의 흐름을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주는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서 좀 강한 흐름이죠. 그나마 뭐 수익을 내려면 이런 종목을 좀 단기 대응하는 방식으로 장주에 좀 상승, 뭐 아무래도 양봉을 시작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그러고서 장주에 좀 시세를 주면은 좀 실현 수익을 거두고 나누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DY나 DTR 오토모티브 같은 종목도, 현대오토에버 같은 좀 실적이 있으면서 테마가 붙은 것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강세부터 정리해 보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블레자드, 인수 관련된 종목이 5종목, 대선 관련된 주가 5종목, 그 정도로 보여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전히 힘든 장인데요. 뭐 저도 힘들고 다들 힘들고 그래서 어쨌든 저도 오늘은 좀 손절도 좀 하고, 현금 비중을 어쨌든 뭐 2월 달에는 좀 더 좋은 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현금 비중을 좀 더 늘리고 좀 더 싸지는 종목들, 좋은 종목들인데 가격이 좀 많이 메리트가 생기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려고 현금 비중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어려운 장이지만 다들 같이 좀 그 주식 토론방에서도 요새 좀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해 주시는 거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공부가 되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